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위축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한때 2.50포인트를 밑돌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부 해외 투자 은행들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또 지수의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연결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내와 해외 시장, 이 모든 정보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모두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 오늘도 머니W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공명 정지우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할 텐데요. 이상하게 항상 제가 이제 목요일에 올 때 지수가 급락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더러 많이 있었죠. 다음 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자세히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장 분석을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오늘 장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많이 확대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봉이 이제 전저점이 이탈됐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전저점이 이탈될 때는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개별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 경기 방어 업종이죠. 그리고 개별 이제 그래핀 관련주 특히 이제 중국 화웨이 제재 때문에 또 선별적으로 5G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세 번째, 지수가 오늘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급등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강세 전환이 좀 이뤄졌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 화웨이 제재, 보이콧 확산, 전 세계 확산, 파장은 어디까지라는 제가 이제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이 화웨이 보이콧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그리고 호주 같은 글로벌 지금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제재는 G20 정상회담까지는 어느 정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바로 해결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화웨이 퇴출 요구서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 LG U+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시 퇴출 요구에 따른 좀 피해 업종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여기까지 일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요. 원화가 강세로 전환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예, 내일 장 이제 대응 전략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600포인트 중반 월봉 하단 추세까지 조정을 염두에 둔다. 일단은 월봉상 제가 추세를 그어봤는데요. 600포인트 중반대가 월봉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기조로 이어지는 하단 추세 부근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거기까지 일단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하단 추세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전까지는 경기 방어 업종 전반적으로 통신 관련주라든지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중 고위급 협상 진행 전에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는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단기 보안업종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의 이제 보안업체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CCTV 업체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보안업종이 좀 강세 현상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6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타결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재한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 보호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치를 갖고 일시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뭐 지금부터 해서 중장기 뭐 쭉 끌고 나간다든지 그런 매매보다는 단기 대응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전까지는요. 경기 방어주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경기 민감주 매수는 자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공명 정지훈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Money W. Money W.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의 일단 주제 제가 혁신성장 히든카드 바이오 헬스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지수가 역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 방어 업종인 바이오 업종,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 이제 4조 원 가까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피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세 종목 다 바이오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은 5년 개발 100% 정확도 유방암 조기 진단 이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DR텍이죠. 그만큼 유방암 진단 장비 업체로 이제 어제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오늘은 지수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 진단 장비 업체 DR텍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DR텍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721선을 이제 막 돌파, 이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수 때문에 약간 종가로 밀리긴 했죠. 그래서 일단 DR텍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엑스레이 이제 강자 유방암 진단 장비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개년 이제 개발 100% 정확도 이제 유방암 진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재료가 좀 나왔었고요. 일단 무엇보다 세계 수준의 기술을 좀 확보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량 거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하향 지금 일봉상 3 바닥을 형성을 하고 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MACD 같은 경우도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일단은 양호하다 일봉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을 이제 막 돌파가 이뤄지면서 밑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번 달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MACD 역시 상승 기조 속에서 월봉 차트도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단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은요. 장점은 대표이사가 부사장 같은 경우가요. 영업 총괄하는 부사장이 역시 1,700원대 중반대에서 10만 주 가까이 올해 3월 달에 좀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어제 들어온 이제 기타 법인 쪽의 대량 매수 물량이 일단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내일 시가도 아침부터 빠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1,700원대가 일단은 회사 임원이 매수한 단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1,8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또 종목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권과 저항권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부분 지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은 저 위에 2,300원대 부분이죠. 저 위에 200주선 부분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한 꾸준한 좀 관심이 또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DR텍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성장 히든카드 바이오 헬스 첫 번째 종목으로 DR텍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네. 일단은 이 인콘입니다. 예, 인콘 같은 경우 4세대 항암 시작 투자자 이뮤노멧 대박나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뮤노멧 약간 좀 어렵죠.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인콘 같은 경우 이제 작년도 나왔던 이제 내용들이에요. 투자한 이제 4세대 항암 신약 연구기업 이뮤노멧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제 이 표적 항암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투자자분들 사이에 좀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2, 3세대 신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4세대 대사 항암제 연구가 이제 크게 진전되고 있다. 4세대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이뮤노메 이제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로 좀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인콘 같은 경우 오늘 첫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인콘 같은 경우 일단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예, 차트가 일단은 일봉이 오늘 첫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인콘 같은 경우. 오. 예, 그런데 이제 인콘 같은 경우가 재무 상태는 그렇게 부실한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부채 비율은 그래도 좀 100% 이하로 좀 낮은 편이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인콘 같은 경우 첫 상한가 들어가면서 721선 부근 오늘 한번 터치를 했었었죠. 그래서 장중에 721선 부근이 이 가격대가 2,500원대입니다. 근데 2,495원 오늘 최저점이었죠. 만약에 이 721선을 아는 투자자라고 했으면 여기서 장중에 시가에 밀릴 때 관심 있게 좀 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콘 같은 경우 무엇보다 일단 미국 자회사 자이버사라고 베리언트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사명 변경을 했는데요. 미국 자이버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난치성 항염증 치료제를 원천 기술을 특허 취득했다. 오늘 좀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오늘 대량 거래 6천만 주 가까이 대량 거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중순쯤에 나스닥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에 이제 IPO 이제 증권 주관사 선정해가지고 올해 중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뭐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추진 중에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량이 늘어날 때를 좀 주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콘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예전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2017년도 4월 달에 그 고점을 지지를 받고 최근 들어 이제 이번 달부터 상승 전환이 시도되고 있죠.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제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핵심 단기 스토캐스틱 지표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서 이 인콘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저항권은 200일선 바로 위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3,600원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아까 제가 721선 강조를 많이 드린 만큼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됐기 때문에 이 밑에 최저점 721선 2,500원대 부분을 이탈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스닥 상장 자회사 이제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까지는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끝나고 공시도 나왔었죠. 3자 배정 유상증자 대부분 이제 일반 공모나 주주 배정 이제 공시가 나올 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장 끝나고 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정도가 2,000원대 중반대에서 들어왔다는 건 강력한 2,000원대 중반대가 역시 바닥권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자회사 자이버가 올해 중순이죠. 나스닥 상장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이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또 3,600원의 저항권 설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그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이번에는 체외 진단 업체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체외 진단 업체에 좀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M&A 설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휴마시스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루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대신 역시 셀트리온이 이제 체외 진단 시장을 주목했다는 부분은 분명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휴마시스가 얼마 전에 나왔죠. 예, 진단 키트 이제 4종 출시가 임박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차트는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일봉 예. 차트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휴마시스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오늘부터 재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닥을 좀 시연하는 국면 속에 있죠.
그래서 이 휴마시스 체외 진단 업체로 최근 들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단 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종 출시 기대감이 있죠.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신제품도 출시하는 기업들, 신사업 확대하는 기업들, 공장을 늘리는 기업들. 반대로 이제 뭐 신제품을 뭐 출시를 화이처럼 이제 지연된다든지, 뭐 공장을 축소한다든지, 사업을 추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축소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만큼 직원들을 또 감소시키는 기업들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죠. 항상 직원들을 늘리는 기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또 봐야 되겠죠. 이 휴마시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위에 721선 부근은 2,100원대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이제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항상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돌파하지 않고 자꾸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마시스 저 721선 2,200원대, 2,100원대 후반대 부근을 역시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으로 좀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 20개월 이평선을 이번 달부터 이제 막 돌파, 지난달부터네요. 돌파를 이제 막 시도를 하고 있죠. 눈에 띄는 부분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MACD 이제까지 하락 기조 속에서 2018년도 때 움직였습니다. 역별돼 있는 상태 속에서 투자 심리 다 침체권에 가 있었죠. 근데 분명 지금은 그때랑은 많이 틀립니다. 일단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 시도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밑에서 파라볼릭까지도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20개월의 평선 돌파, 투자 심리 50 이상으로 올라오고요. 스토캐스틱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 파라볼릭까지 전환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주식은 거래량이죠. 그래서 항상 막 거래량이 폭증하는 기업들 바닥권에서 그런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좀 더 괜찮겠죠. 그래서 이 휴마시스는 이제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 됐든 이번 달이 됐든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느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 위에서부터 파라볼릭과 일봉 차트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가면서 좀 좁히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좁힐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상반기에 뚜렷한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기간적으로 조금 더 옆으로 기었다가 그랬다가 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지금 위치는 거래량이 팍팍 늘어나느냐 아니면 거래량이 없느냐.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더 없다라고 하면 너무 굳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거래량이 팍팍 늘어나면서 뭔가 지금 이제 재료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단기 저항권,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저항권, 지지권 참권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지권은 저항권은 제가 이제 2,200원대로 설명드렸는데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1,500원대 후반대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체외 진단 전문 업체인데요. 중기적으로 1,500원 후반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계신데요. 좀 이른 시간에 좀 보내주신 분부터 좀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호텔신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매수가가요. 92,600원입니다.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데요. 팔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또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호텔신라 대표적인 이제 중국 소비 수혜주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 제가 일봉 차트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60일선 부근을 이탈시키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일단 가격대는 싸게 샀다라고 해서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단기 지지권이 좀 이탈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일단 대비를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일봉상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단 추세를 그어보면은요, 저 밑에 지하실은 81,0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세 하단은 81,000원대가 있고요. 이 종목 항상 지지권 61선이 이탈됐으면 항상
반락 시 매수가 아니고요. 반등 시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게 이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최근 1개월 동안 누적적으로 일단은 기관들이 좀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최근 1개월 동안은 매수세를 좀 축소하고 있죠. 그만큼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누적적으로 뭐 개인들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개월 동안 이 기조 자체가 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지 않고 중국 미중 무역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굳이 무리하게 매수보다는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단 추세 저항권은 저 10만 원대 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일봉상 5일선이 좀 이탈됐으면 다음 날 그 다음날 시가 이상 5일선 근접 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에 추가적인 반등을 전고점 부근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추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겠죠. 대부분 3개월 동안 올라오면 또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번 달은 5개월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격 초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번 달 조정 이후 다음 달 재차 5개월 이평선 지지받고 강세일봉이 나오면 추가적인 다음 달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위치는 항상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2만 원대 부근, 11만 원대 후반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권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 7만 원대 부근, 이 부분을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깨지면 역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가 설사 향후에 틀렸다라고 해도 그건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 과정들을 봤을 때는 추가 급등을 기대하기는 무리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고민 호텔 신라 봐드렸는데요. 비중 축소를 추천해 주셨고요. 또 다음 달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투자 종목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도 전문가님이 오늘의 관심주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위닉스, 티플렉스 등등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두 번째 문자 고민은요. 홍성그룹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요즘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1,408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오늘 또 파란불이 켜졌고요. 8% 이상이 빠졌네요. 전문가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홍성그룹 1,400원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090원까지 좀 내려왔네요. 일단 대표적인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됐으면 5월 달에 급등세가 이뤄질 수 있었을 텐데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지금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과 일단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2019년도 지금 3월 달에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저 밑에 지하실은 2019년도 때 가격대가 900원대 이제 중반대에서 저점을 형성했죠. 그 라인 때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조정을 받을 때 뭐 특별한 회사의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제 우려감 때문에 좀 떨어진 거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한참 많이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좀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죠. 수급 동향을 봤을 때 뭐 대표이사라든지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도 지분을 15%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업은 뭐 뚜렷하게 최대 주주나 혹은 기관이나 뭐 그렇게 이제 뚜렷한 법인이라든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당장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는 어느 정도 5월달 같은 경우는 좀 급하신 투자자라고 하면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는 오늘도 5일선 이탈되고 흐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흐르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가 이상 5일선 근접 시 매도, 시가 이상 5일선 근접 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시가 이상 뻘쩍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난달 최대 거래량이 또 시현되고 이번 달 거래 없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만 된다라고 하면 아마 G20 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월 말까지 타결이 안 되면 좀 더 시간이 연말 때까지 아주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너무 공격적인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 구간으로 보다가 반등신을 좀 축소 관점으로 보면서 좀 관망 구간으로 보다가 6월 달에 변곡점에서 어느 정도 그때 결정을 좀 내리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부실한 기업은 아니고요.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항권 중기적인 관점에서 1,500원대 그리고 900원대 이제 후반대 그 부분을 꼭 저항권 지지권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홍시영그룹 같은 경우는요, 6월 중반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00원에서 900원 중반 후반대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MC넥스, 위닉스, 티플렉스 등등 보내주셨는데요. 위닉스 한번 볼까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가 뭐 기승 부릴 때마다 계속 떠올랐던 종목이죠. 매수가가 23,0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네,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위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손실이 나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주식은 항상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터지고 좀 밀집 국면에 있을 때 도전하는 건데 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낙폭과대 반등을 자꾸 노리다 보면 그러면 중간에서 잘못해서 물려서 또 쭉 물린다 하더라도 안 팔게 되면은 다시 만약에 지하실까지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겠죠. 이 위닉스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은 실적이 작년도에 얼마 나온지 보겠습니다.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1,000원 나왔어요. 올해는 뭐 여름철에 만약에 잘 팔리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뭐 1,500원 가까이 뭐 실적 예상치도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금 BPS 자산가치 대비 1배 이하의 저평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의 721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은 저 밑에 13,000원대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60일선을 이탈되고 그리고 나서 자꾸 61선 부근에서 저항받고 밀리고 아마 2019년도 5월 16일 날 또 저항받고 밀렸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들어올리진 못했죠. 그래서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부분은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막 밀집 국면에서 출발하는 기업이 아니고 낙폭과대 반등성 기업이고 저평가돼 있지 않고 단기 지지권이 이탈된 상태에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항상 시연이 되고 못 간 기업보다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가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2013년도 때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최근 들어서는 일정 기간 상승한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거의 가격대가 15,000원대에서부터 한 3만 원대까지 더블 정도 올라가고 나서 대량 거래 시연되고 힘없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7년도 때 역시 매수권이었고요. 제가 스토캐스틱 핵심 단기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때 그 당시가 이제 막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2017년도 하반기 매수권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매수권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면 이때였죠. 2019년도 1월 달. 이때 뭐 매수해서 올라가서 매수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게 되면 핵심 단기 지표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죠. 이때가 매수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은 지금은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여름철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비중 축소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선 부근 2만 원대 한 중반대 24,000원대가 되겠네요. 그 부분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지지권은 밑에 있는 가격대가 100일선 부근이죠. 가격대 같은 경우 100일선이 27,000원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대의 부분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제가 설정해 놓은 핵심 보조 스토캐스틱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럴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봐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네.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27,000원을 지지권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티플렉스 한번 볼까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또 한동안 뜨거웠는데요. 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3,300원이어서요.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이 종목 제가 추세를 미리 그어놨습니다. 저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했는데요. 딱 왔습니다. 네. 티플렉스 지금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단기 일봉상 이 상단 추세 저항권에서 근접을 했기 때문에 매수권이 아닌데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 항상 첫 5일선 회복될 때 원래 보는 게 또 정석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권으로 지금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 월봉 상태를 봤을 땐 과일권은 아니죠.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있죠. 대신 티플렉스가 뭐 히트루를 제재한다라고 해서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히트루 제재 어느 정도 좀 이제 풀리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급락을 할 수도 있는 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오늘 상단 추세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시가상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는 항상 이제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내가 가진 종목의 비중 축소 의견 나오거나 손실률 큰 종목인 경우 다음 투자 종목 고르는데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명 정지우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차트를 또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좀 실적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을 좀 이제 설명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좀 이제 매집한 기업이고요. 주식은 항상 신사업을 투자하는 기업, 확대하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지만이 또 성장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신사업 투자 이런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내일 제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또 8시부터 해서 15시 30분까지 하는데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또 들어오시면 이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관심주의 종목명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한 투자 전략이 모두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3분 1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3분 전에 미국의 이번 주 목요일장이 막 개장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영화 어벤져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테크 엔드게임에 진입했다라고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타노스를 합친 트노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화웨이에서는요. 너네가 만약에 구글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우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끊는다면 우리는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읽혀졌던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장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을까요? 뉴욕 3대 지수 출발 분위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오늘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1%대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다우산업이 1.03%,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1.1%까지 빠지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사실 미국의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요. 협상 그래도 호의적이다라면서 낙관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요. 미국이 옳지 못한 행동을 이어갈 경우 절대적으로 협상이 이어질 수 없다라고 못 박은
올라갔는데요.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주가가 기지개를 피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FOMC 회의록 결과에서 금리 인상, 인하도 아닌 인내에 포커스 찍으면서 이 가운데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오늘 방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전주보다 준 흐름 나타났습니다. 탄탄한 고용시장 한 번 더 입증을 해냈고요. 자, 그리고 잠시 뒤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가 되면은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가시면서 오늘 장도 현명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2.37% 큰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0.89%까지 빠지면서 55달러 38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9% 오르면서 98선 32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운드 약세 이슈 등 지속되면서 달러화 가치 계속해서 고점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달러원 환율은 1,192원 4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담배 회사입니다. 필립 모리스인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로 말보로가 있죠. 자, 바클레이즈에서요. 필립 모리스가 양호한 투자 대비 수익률, 그리고 경영 개선, 또 브랜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동종 기업보다 더 좋은 프리미엄 가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목표가를 8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 정보 기업입니다. 부킹홀딩스인데요. 부킹닷컴, 아고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유명 여행 검색 엔진 보유사입니다. 자, 시티그룹에서요. 현재 직면한 업계 경기 침체는 물론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는 판매 추세가 안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유럽과 중남미 등 여행의 시장 추세 역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2,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종가의 경우는 1,745달러 선 가리켰습니다. 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짚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6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 관심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쿠스티스 테크놀로지 볼까요?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세계 5G 시장의 큰 규모에 따라서 2020년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 계획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현재 0.30% 오르면서 6달러 79센트 가리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요 그룹폰이 어제장까지만 하도 3.60 달러를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 소폭의 조정받고 있지만 3달러 50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3달러 95센트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폰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소셜 커머스 기업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몰레큘러 템플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레큘러 템플릿 암치료제 플랫폼 개발사인데요. 어제장에서 1.47%까지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종가 형성 그대로 가져가고 있네요. 7달러 60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달러 제시해 주신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랩 이현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 먼저 오늘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싸움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바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패권 국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한 150%가량밖에 상승하지 않을 때 무려 이제 3배 이상의 상승을 힘센 친구 덕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바로 미국 주식 투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를 때는 2배, 하락할 때는 2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미국 시장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국내 주식에 좀 투자하기도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정보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요. 위에 이제 나오는 4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많이 담지도 않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서 오르는 섹터를 단 하나만 뽑으라면은 5G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5G 대세 상승기 시작에 따라서 어떤 5G 시대의 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에 따라서 세계 최대 무선통신 반도체 회사인 퀄컴을 추천을 해드렸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악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켓워치에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그 퀄컴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원래 이제 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이 IT 판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퀄컴이 그동안 너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를 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부분이 애플도 거의 이제 30조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허 소송을 계속 하다가 그게 취하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일단락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락이 됐었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이렇게 다시 불거지냐.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러면 왜 이 반독점법이 좀 문제가 되고 반독점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나 모르고 투자할래 그러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모르면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우리가 판가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소 좀 머리 아픈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영어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엔티트러스트 로우즈라고 해서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업이 어떤 특정 산업을 독점을 하고 그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너무 과도한 부당한 수익을 챙길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그런 법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이 보이시죠? 주식 투자를 이제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 다들 뭐 많이 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반독점법이 생기게 된 기원이 바로 이제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다드 오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그 19세기 말에 미국 이제 전체적인 석유 시장의 9할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게 그 철도 업체와 카르텔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적으로 좀 연합을 하면서 이 다른 석유 업체들은 좀 이 수송비를 좀 비싸게 받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받아서 다른 업체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소비자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아서 이게 이제 그 셔먼법이라고 해서 1890년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존 셔먼이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좀 강화가 되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1977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최근인데 AT&T 다들 이제 아시는 미국 세계 최대 통신회사가 이 때문에 또 이제 기업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들도 이 반독점법에 걸리면 얄짤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제 10%가량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다소 퀄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어차피 5G는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전 세계 5G 시장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통신 규모도 설비 투자 규모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5G 통신 설비 투자 규모는 그 비중 중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동안 대부분 많은 이 통신 기업 회사들이 활발한 M&A를 통해서 좀 계속 좀 덩치를 키우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반독점법에 의해서 이러한 흐름이 바뀐다. 결국 세계적인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독점적인 위치는 결국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점법이 적용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시장의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모뎀치 글로벌 점유율이 퀄컴이 독보적인 1위였죠. 그리고 향후 이제 5G 통신 반도체 출하량을 보시면 삼성전자에 비해서 퀄컴이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G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퀄컴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977년에 AT&T가 이 기업이 다 쪼개지면서 그러면 이 기업 망한 거 아니야 했지만 그 이후로 5불 아래에서 무려 10배 가까이 오른 기업이 바로 AT&T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반독점법에 걸렸다고 해서 결코 이 기업이 뭐 사라지거나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애플과의 소송 취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부분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 화해에 관련 문제들이 다시 좀 더 부각을 받으면서 하락폭이 깊었다. 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5G 시대에 나 5G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퀄컴 같은 경우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이제 이번 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아쿠티스트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좀 이제 발음하기 어렵죠. 이게 또 HTS 상에서 영어로 또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5G 가장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면서 오늘도 5G 관련주가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또 어떤 트럼프 덕분에 더 올랐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OE솔루션, KMW, 에이스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5G 관련주들이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5G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땅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에 비해서 거의 이제 몇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뭐 전 지역을 커버리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만 미국의 일부 지역만 커버리지를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역을 결국 커버리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의 5G 시장이 월등하게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이제 Y솔 업체, 소우 필터 이 부분도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Y솔이라는 이 업체도 결국 이제 보호 필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된다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증시 흐름과 비교를 해보시면 5G 섹터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도드라지기 때문에 국내 주식 5G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 5G 주식, 그다음에 일본 5G 주식, 중국 5G 주식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보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 보호 필터에 주목을 해야 되냐? 결국 5G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고주파수가 계속적으로 더 고주파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우 필터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테나가 숨겨져 있지만 안테나에 달려 있는 그런 소우 필터, 그 다음에 보호 필터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연평균 성장률이 이 필터 부분이 무려 2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은 연 20% 적금을 드는 거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쿠스티스 테크놀로지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한 상담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